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바람 건의공법 이상원입니다. 아직 교재가요, 36회용 썸네일이 아직 표지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작년 거에다 그냥 횟수만 바꿔놨는데, 11월 말 되면 새 책 나올 거고요. 그때 이제 보면 이제 썸네일 바뀌어져 있을 거니까, 일단은 뭐, 기존 거 제가 넣어놨습니다. 우리 이제 36회 공인중개사 시험, 25년도 시험에 대한 준비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날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보시니까 기존에 35회 준비하셨던 분들, 또 뭐,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100% 합격한다. OX. 어떻게 알았죠? 말하면 O예요. 정확해요. 왜 100%죠? 어쨌건 붙을 때까지 할 거니까 붙을 거지 다. 그렇죠? 다만 빨리 끝나길 바랄 뿐인 거예요. 그 기간이. 그렇죠? 뭐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붙어요. 그렇죠? 기간의 문제인 것이지. 하지만 빨랑빨랑 붙는 게 좋은 거니까 실패했던 분들은 과거에 왜 실패했나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답습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제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하세요라고 알려드리면 그 말을 따라야 돼요.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 라고 혼자 독주하면은요, 정말 빨리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번 느끼는 게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 믿고 그냥 쭉 가시는 게 옳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요즘에 우리 이제 일산 메가랜드에 오신 선생님들 보면 요번에 또 민법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몇 과목은 좀 바뀌었는데 다들 뭐 대한민국 1타급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1년 동안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뭐 올해 안 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뭐다 진국이 되기 위한 길인 거니까 너무 이렇게 뭐 다운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미 지난 거니까 이제 새로운 걸 향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기운 내시고요. 우리 뭐 즐거운 공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침울하게 이렇게 있는 분위기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즐겁게.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수목금을 수업을 나가요. 하루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피곤해 죽겠어요. 그렇죠? 등등등.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월화수목금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금요일 항상 쳐져요, 항상. 일주일 내내 학원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텐션 유지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건.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진행을 할 건데, 스케줄을 잠깐 봐보시면은요. 작년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마찬가지 스케줄이긴 한데, 처음에는 저희가 한번 설명 제가 드리니까 우리가 6번 정도의 순환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료 드린 거에서 넘겨보세요. 자료 드린 거. 그러면 6번 정도의 순환 정도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게 복사가 잘못돼가지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제대로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봅니다. 일단 지금 우리 11, 12월 과정이 뭐냐면 이른바 기초이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평생 땅 부분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원래는 메가랜드에서 평생 땅, 2시간 땅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는 2시간 땅이 아니라 밥밥 패스라고 바뀌었어요. 밥밥 패스. 그렇죠? 바쁜 사람들이 빠르게 붙는 패스라 그래가지고 2시간 땅의 제목이 밥밥 패스로 바뀌었는데 그건 평생 땅은 아니니까 다른 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기초이론 과정에서는 제가 작년도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로 뭘 보는 거냐면 여긴 체계와 용어에 대한 부분을 주로 배우는 게 이 11, 12월 달에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둘째 주 개강을 하면서 7주 정도의 수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12월 말까지.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순환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요번에 우리 35회 때 40문제가 나왔고 작년보다는 조금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점수는 더 좋았어요. 되게 신기하죠? 작년보다 어려웠는데 이유는 뭐죠? 그만큼 독해진 거예요. 공부량과 수험생의 공부의 태도가.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웠는데 점수가 더 올라갔고 합격성은 더 많이 나왔어요. 작년보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11월 말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작년보다 합격률이 좀 오를 것으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태도거든요. 그만큼 공부가 점점 더 빡세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지나간 35일을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하급 문제가 20문제였어요. 상급 10개, 중급 10개. 제가 뭐 유튜브 상으로 계속 이제 올린 얘기인데 요즘에 공법은 극명해요. 쉬운 거 반. 그죠?
그리고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반, 나머지 뭐다? 아주 어려운 거, 중간 어려운 거.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쉬운 거 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50점 맞는 거는 하라는 것만 하면은 10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렇죠? 대부분이 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란 대로 안 하고 자꾸 이것저것 챙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물어보죠. 지나간 시험 발표 안 났는데 지지난 연도 34회 때 시험 본 거 중에서 합격생 중에 공법을 60점 넘은 분이 몇 프로? 34회 때 합격생 중에 공법이 60점 이상 된 사람이 몇 프로? 10.47%예요. 10%밖에 안 돼요. 그죠? 35회 통계는 아마 이번 달 말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법이 60점 이상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1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합격생이. 그리고 40점에서 60점 사이가 45%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50점 원저리를 맞고 합격하는 게 공법의 기본적인 패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데 아예 외워야 할 거를 특정 짓고 그것만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걸 제가 그림책으로 이미 세팅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올해 그림책은 약간 좀 제가 체계를 바꿨어요. 작년도 그림책은 아마 지금 보시는 분 있겠지만 138페이지였거든요. 근데 올해 그림책은 210페이지예요. 그렇죠? 늘었습니다. 그 늘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평소에 줬던 거 기억나세요? 일일학습. 그거를 교재에 집어넣었어요. 아예 정리해서 그냥 빵꾸노트를.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새 교재가 나오면 이론 보고 그림책 본 다음에 그 그림책의 법조문의 필수 지문을 아예 그림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필수 지문 정리에 빵꾸노트 있는 그거를 이론편 보면서 같이 돌려봐야 돼요. 1년 내내.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출지문 집어넣고 그 다음에 35회 기출 집어넣어가지고 볼륨을 좀 늘렸어요. 내용도 추가하고. 그렇죠? 아마 작년보다는 좀 더 양질의 교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앞에 진도 나올 것만 좀 드린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작년 문제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35회 문제 지나간 거 비교해봤는데 이 기초과정의 체계와 용어만 알면 지나간 35회 문제 때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체계와 용어를 제대로 알았을 때 우리가 지나간 시험보다 35회에서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검토를 해봤는데 40은 나오겠더라고요. 그죠?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체계와 용어를 모르고 진도를 나가봤자 우리가 뭐다? 아무 도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지금 지나가서 35회 때 시험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나중에 이때 엉망진창으로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때가 정신을 잃는 거예요. 문제는 겁나 어려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왜 그러냐? 이때 공부를 안 해요. 11, 12, 1, 2월 달에 공부량이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때 공부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여기서 시간 날 때는 놀고 앉았고 뒤에 가서 바빠 죽겠는데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합시다. 11, 12, 1, 2월 달을 이렇게 이해하자. 지금 11월이면 다음 달 말에 시험 본다. 이런 마음으로 합시다. 12월 달에 시험 본다. 12월이라면 1월 말에 시험 본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앞쪽에서 좀 제대로 달려주자. 그럼 뒷부분에 가서 훨씬 더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체계가 잡히게 되면은요, 암기량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뒷부분 되게 편해져요.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여기쯤 가잖아요? 여기쯤 가면 여러분이 반은 외운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해버려요. 그냥 맨날 같은 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응용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5월 들면서 갑자기 확 쫄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느낌이. 점수도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는 11, 12, 1, 2월을 좀 열심히 해보자. 이게 올해의 새로운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11, 12, 1, 2를 다음 달에 시험 보는 것처럼 집중 좀 하자. 그리고 제발 좀 부탁하는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결석 좀 하지 말고 띄엄띄엄 나오지 말고. 그렇죠? 결석이 제일로 안 좋아요. 그죠? 일단 나와야 뭐를 하지. 근데 안 나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명심 좀 하시고. 그리고 1, 2월 되면 하면 새해가 오는 겁니다. 새해가 와서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는 메가랜드에서 기본서 출간은 없습니다. 기본서 없고요. 요약집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강사마다 그냥 시그니처 교재 있죠? 이걸 6개월 갑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심플해진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외워야 할 것만 중심적으로 타사와 다르게 전략적 접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들 기본서 만들어도 안 보세요. 돈만 비싸고.
쓸데없이 뭐 기본서 전질 몇십만 원 사가지고 거의 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전격적으로 우리 강사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냥 강사마다 시그니처 교재라는 걸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문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필수 지문 빵꾸를 요 그림책에 아예 집어넣은 거예요. 아예. 알겠습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 여기다가 체계하고 용어에다가 내용을 좀 플러스 시켜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성을 되면 뭐가 되죠? 이제 핵심 요약할 때 작년은 요약집이 나왔지만 올해는 요약집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하죠? 그림책으로 플러스 내용 더 들어갑니다. 저는 얘기했죠. 눈사람 기법으로 반복될수록 내용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60을 들어가면 이제 기출문제집이 나오게 됩니다. 기출문제집 나오게 되면서 기출 분석 통해 가지고 문제집 풉니다. 당연히 뭐가 되죠? 그림책하고 더하기 기출문제 같이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560월 달 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법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교 테마 특강이라는 특강을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비교 테마 특강은 이렇게 넘기는 걸로 비교된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책이 옆으로만 쫙 넘기는 거라고 한다면 비교집은 이제 내용으로 아래 위층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 수직으로 교차해서 볼 수 있게 만든 거라서 각각의 법마다의 비교를 보는 거다. 비교 테마 특강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7, 8월 되면 기출 응용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이제 예상 문제집이 나와요. 예상 문제집. 그래가지고 마찬가지 그림책하고 예상 문제집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뭐다 시그니처 꽈락 탈출. 이제 7월쯤 되면요, 공법에 대한 부분에 40점이 안 나올까봐 겁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몇 년 전부터 꽈락 탈출이라고 A4지 12장 24페이지, 그쵸? 그래서 30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만들어서 별도 특강을 합니다. 대부분들 요때 이후로는 이것만 외워도 훌륭합니다. 그쵸? 요번에 35에 나온 것도 보니까 꽈락 탈출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24문제 이상은 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번에 그 시험 안 되신 분들이 그거 아세요? 공법 점수가 예상보다 안 나와서 안 됐다? 이런 분은 없어요. 공법 점수는 원래 예상을 안 해요. 그렇죠? 50점 나오면 잘 나온 걸 알기 때문에 예상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쯤부터 나왔어요. 내 말대로. 이것만 해도 나오거든. 그렇죠? 근데 왜 안 된 거예요? 중개사법이 장난이 아닌 거야. 80점 나올 줄 알았더니 택도 없는 거죠. 60점 초중반이 나오니까 한두 개 모자른 거예요, 이게. 게다가 공시까지 조금 등기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걔를 좀 제끼다 보니까 한 5개에서 1개 고사에 부족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 공법은 50점에서 60점 정도의 점수를 득점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재점수 맞아주고, 중개사법도 60점 원조리 맞아주고, 공시도 60점 원조리 맞아주고, 이렇게 붙어야지 과거처럼 중개사서 꺼가지고 공법을 주겠다 이런 전략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요. 저도 중개사 문제 살짝 봤는데 황 선생님이 하도 어렵다고 봤더니 이게 민법 문제야 무슨 중개사 문제야? 너무 심하더라고. 그런 게 한 5개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틀린 거야. 그리고 그런 긴 게 있으면 풀지 말아야 되거든. 차라리 그 시간에 공법을 또 풀든가. 다 어렵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구가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7, 8월 지나고 나면 9, 10월 돼서 이론 총정리 특강하고 문제 백선 보고, 그리고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 보고, 이러면서 이제 또 10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나오는 뭐하죠?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시험 보러 갑니다. 올해는 며칠이죠? 10월? 25일? 그런 건 잘도 알아보네. 뭐라고요? 10월 25일. 그쵸? 이거라도 알아봐야지. 오늘의 시험 날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올해는 붙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우리가 제가 이 강의를 25년을 하면서 매년 겪는 일이에요. 전년도에 봤던 분들 올해 또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100% 붙더라고 다음에는요. 그쵸? 조금 더 고될 수 있지만 1년만 더 버텨봅시다. 그쵸? 새로 오신 분들은 재수하지 않게 빡세게 달려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1, 12월 달에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해서 1년 보내게 되고, 이제 그리고 본론 들어가기 전에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수업계획서 있을 거예요. 11, 12월 달에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좀 드리고요. 작년도 했던 것 때문에 쉽게 합니다. 금방 얘기했던 거 부동산 공법,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라고 했어요. 부담 줄이고 아예 40문제에서 10문제는 제껴요. 요번에 35회 볼 때 10문제 제꼈어요? 안 제꼈어요? 제껴야 된다니까. 읽어보지 말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한 문제 1분 다 풀기 힘들어요. 40문제 있으면 공법은 10문제는 제껴요. 처음 보는 거, 낯선 거는 아예 읽지도 마세요. 시간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를 1분 30초, 2분 줘서 제대로 맞추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60점을 얻으면 되니까 나머지 10개는 버리는 거 부담 갖지 말고요. 그리고 체계와 흐름 11, 12월 달에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 돼요. 체계와 흐름 11, 12월 달에 안 해놓으면 1월하고 3월 가면서 정말 멘붕에 빠져요. 절대 11, 12 강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렇죠? 이때를 잘 챙겨놔야지 뭐가 된다? 앞으로 그 위에 잘 쌓일 수 있어요. 바닥이 헐렁하면 뭐다? 모래밭이면 주저앉는 거니까 그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용에서 체계 흐름을 집중하시고 그러면서 이때 용어 정의와 함께 내용 등을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35회 볼 때 2월 달에 또 국토계획법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예습을 한 거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들으면 또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화요일 날 노원 갔다가 들어보니까 뭐 작년 들었던 분들이 새로 듣는 부분은 굉장히 이해도가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수업하는 사람은 여러분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건지 아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 건지 그렇죠? 그거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이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everybody 합시다. 체계와 흐름 시작. 체계와 흐름 그리고 용어 정의. 입을 좀 열어봐요. 지금 분위기 굉장히 우울해요. 시작. 체계와 흐름 시작. 체계와 흐름 용어 정의. 이게 언제 할 일이에요? 11, 12월에. 그리고 그림책을 봐도 모든 걸 다 본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말한 것만 보세요. 말하지 않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이렇게 내용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의 왕도는 뭐라 했어요? 매번 얘기하듯이 무한으로 반복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기본서 같은 걸로 반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반복은 불가능해요. 1000페이지를 어떻게 반복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쵸? 그래서 뭘로 하자? 우린 처음부터 지근이 정해준 거 그림책이란 책으로 무한반복이 이루어지고 올해 새로 내용을 집어넣은 거 필수 지문 정리. 제가 매번 밴드에서 숙지해준 거 있죠? 전범 읽어라고 했던 거. 그렇죠? 앞으로 누적식으로 이번 주 배우고 이번 주 진도에 대한 필수 지문 정리 빵꾸 노트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지문을 무조건 처음부터 빵꾸 채워놓은 상태에서 무한반복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따가 뒤에 가면 또 한 18페이지쯤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필수 지문 정리 제가 미리 집어넣어놨어요. 18페이지 정도에다가. 그렇죠? 뭐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부분들 그 내용 가지고 쭉 한번 돌리는 건데 이 부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겁니다. 뭐라고요? 그림책 필수 지문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매번 얘기하죠. 무한반복하자. 그래서 그거라도 머릿속에 담아놓자. 그러면 뭔가 쌓인다. 그리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일별로 학습 과목을 준수하셔라. 뭐라고요? 요일별로 학습 과목을 준수하셔라. 아마 저한테 작년에 7월인가 8월인가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갑자기 한 달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만 민법에 삘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1차 안 나와서 그거 하려다고. 그리고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8월달 오더니 잘못했군요. 그때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요일별 과목을 지키지 않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이라고 민법부터 잡아야지 결혼부터 잡아야지 이러면서 11, 12월, 1, 2월까지 민법 결혼만 합니다. 그러다가 3월 들어가 처음으로 공법을 잡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안 잡힙니다. 일반적인 정상인의 머리로는요 한 6개월 정도 봐가지고 해결이 안 나요. 사실 이게. 그럼 그거 아세요? 2차 과목에 법을 10개를 시험 봐요. 2차 과목에 시험 보는 법이 10개입니다. 근데 과목은 몇 개죠? 3개예요. 과목은 3개잖아. 그렇죠? 중개사, 공법, 공시세법. 과목은 3개잖아. 그러면 10개 법에서 6개 법이 공법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체계를 모르면 담기지가 않아요. 범위가 넓어서. 공시세 같은 거는 범위가 안 넓어요. 뻔하거든요. 그건 체계 목차보다는 암기가 중요한 건데 공법은 체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 건지 왜 이게 나온 건지 모르면 전혀 안 담겨요, 이게. 대부분 처음에 할 때는 다른 과목과 같이 공법도 외우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냥 외워서 문제가 안 풀려요, 이게요. 그렇죠? 11, 12월에 서랍 만드는 작업. 그렇죠? 이거 체계 만드는 거 하면서 무한반복으로 하면서 요일별 과목을 준수하셔야 되지, 마음대로 오늘은 민법이 땡기는데 민법 2주일, 오늘은 공법 땡기는데 공법 3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요일별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월화수목금토 요일별 과목을 정해놔야 돼요. 본인 듣는 강사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래야지 실패를 안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요일별 과목 꼭 지키자. 시작. 요일별 과목 꼭 지키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실패한 원인 10가지를 적어봐요. 혼자 앉아서. 우리 합격 전략을 짜면서 내가 올해 왜 실패했지? 한번 적어보란 말이야, 본인이. 그리고 그거를 안 해야 돼요, 다시는. 그래야 한 방에 붙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은 좀 답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거, 마지막으로 본인과의 약속 잘 지켜가지고 싸움에 승리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11, 12월 수업 듣고 1, 2월 수업 듣고 3, 4월 되면 삼순환도 온 거예요. 삼순환. 근데 4월 달 정도 되면 뭐 한다? 1회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1회 모의고사 보면 몇 점 나와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뭐 한 40점, 50점 나오나? 안 나와요. 20점 나와, 20점. 그쵸? 그때 멘탈이 나갑니다. 이거 나 바본가 보다. 그래가지고 심각한데 바깥을 나가면 벚꽃이 막 휘날려요. 마음이 확 풀리면서, 그래, 인생 뭐 있어. 내가 이거 딱 뭐 할 거야, 내가. 그러면서 벚꽃과 함께 포기합니다. 이걸 벚꽃 엔딩이라고 한다고 몇 번 얘기했죠. 봄바람이 불어와 이러면서 흔들리는 꽃잎 속에 이러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 벚꽃 엔딩이 한 30%가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여름휴가 가서 갔다 오다가 놔버리고, 이게 베케이션 엔딩이라고 하죠. 휴가 갔다 와서 추석 때 되면 엔딩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위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10월 달 초순 돼가지고 갑자기 입원을 해요. 왜 입원을 하지? 몸이 안 좋아, 뭐 허약하대. 정확한 병명은 안 나와. 근데 입원을 해. 그리고 시험 안 본다? 입원 왜 한 거야? 주변에 시험 못 보는 명분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는 거야? 자신 없으니까. 시험 봤다 안 되면 창피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해요. 본인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오늘 시작하는 날 맨날 얘기하죠. 본인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나 중개사 공부 시작했어. 올해 공부해야 되니까 나 건들지 마. 술 못 먹어. 못 놀아. 공부할 거야. 라고 만방에 알리세요. 그러면 부담이 팍팍 와요. 공부 잘 되고 있지? 내 친구 와이프는 3개월에 붙었던데 자기는 1년 하니까 다 되겠지? 라고 부담이 굉장히 옵니다. 그렇게 돼야 공부를 해요. 싫어요? 알았죠? 그래서 본인과 서 이기셔야 되고요. 처음 오신 분들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계속 네이버 밴드에다가 한 12월이나 1월쯤 되면 매일 하루 한 문제 올립니다. 올해는 제가 이 네이버 밴드에 그 하루 한 문제 올리는 것도 좀 영상을 좀 짧게 찍어서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에 좀 쫙 찍어가지고 올려볼까 생각 중이니까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것도 1월 1일부터 드리면은 한 300문제 정도 됩니다. 하루 한 문제 올려주는 것도. 이것도 제가 쭉 한번 검토했더니 요번에 우리 어디서 35의 문제에서 적어도 24개 이상은 그 안에 있어요. 우습게 볼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루 한 문제를 올려드리면 이거를 본인 노트에 적어요. 그래서 1년을 모으는 거죠. 노트 한 권 나와요, 그게. 그거만 쫙 보고 가도 뭐다?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1월 초에 할지 12월 중에 할지 모르겠는데 시작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루 한 문제용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뭐라고요? 하루 한 문제용 노트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노트에 적으세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쌓이면 엄청나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잘 구획하셔서 확인해 줍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야지 갑자기 와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농사를 차곡차곡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 주의하셔서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이번에 좀 와서 가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영상 같은 거 여러분 알려드릴 때 유튜브 고니공법 TV에서 알려드리니까 요거 요번에 좀 제가 활성화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또 유튜브가 대세라 어쨌든 간에 좀 많이 찍어서 올리고 활용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독 좀 하시고, 그리고 일상에 대한 부분은 뭐 인스타에서 별스타그램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좀 일상 좀 공유합시다, 서로 간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싸이월드라고 있었어요. 싸이월드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막 요만한 아이콘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막 이러고 댕기면서 막 1천 먹었잖아요. 이렇게 1천. 나랑 1천 먹기 싫어요? 등등. 요즘엔 이런 식으로 인스타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떤지, 내가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서로 간에 좀 공유 좀 합시다. 그런 거 하려고. 이건 쉴 때 보세요, 쉴 때. 그쵸? 공부할 때 보지 말고. 그리고 다음 카페는 제가 왜 있는 거냐면 자료 제가 업로드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정된 거라든가 그림책 고칠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밴드에다가 업로드를 했더니 이걸 프린트를 못 하는 거야. 우리 연령대 분들이 잘 컴하고 안 친하니까. 우리 때는 뭐예요? 컴이 없었잖아요. 대학 갈 때도 없었어. 군대 갔다 왔더니 있더라고. 거기 있다가 286 가세요. 286? 돌아가지도 않는 거. 도스 이런 거 부호 배우고. 오늘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수업이나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자료 복사라든가 자료 인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카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료 공유에 대한 부분은 다음 카페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공인중개사 방이 있고 감정평가사 방이 있는데 여러분 중개사니까 중개사 방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그동안 자료가 딱 있을 겁니다. 필요한 것들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중개사 또 붙고 나면 평가사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이라서 전반적인 얘기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6, 7주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주 돼가지고 공법 총론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법률 보게 되고 한 법씩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농지법에서 6개의 법,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수업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와서 안 졸아야 되니까 그죠? 전날 좀 자세요. 맨날 전날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와서 졸다가 집에 가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저번에 작년 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하고 1년 동안 수업을 하다가 10월 달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합격을 할지 안 할지를 제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1년 동안의 생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 않도록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처음이라 하나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자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몇 시간 자요? 6시간, 7시간, 8시간. 더 자요? 10시간 자요? 그거는 내가 신생아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안 되고 한 6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잖아. 얼만큼 자야지 내가 안 졸고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꾸 안 자고 와가지고 안 졸라고 애쓰면 기억나시죠? 눈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눈이 있으면 안 자려고 버티다가 검은 자가 위쪽으로 내가 몰린다고 얘기했었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앞에서 어떻게 보여요? 너무나 무서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봐.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그리고 한 사람이 이러면 단체로 이러고 달려와요. 옛날에 부산행 영화 봤어요? 좀비 나온 영화? 딱 그거라니까요.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 눈 뜨시고요. 그리고 제가 30분 정도 지나면 보통 기지개를 펴요.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 두 발을 들고 기지개. 목 좀 돌리고. 동영상 보는 분들도 목 좀 돌리세요. 아이고, 우리가 공부를 또 해야 되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나저나 날씨가 왜 이 모양이죠? 지금 마을 입고 있는데 더워요. 더워. 표정은 벗어라. 그래도 첫날이잖아요. 매너를 좀 지켜야지. 그리고 이게 첫 시간은 이 썸네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고 있는 건데 덥네요. 2교시엔 벗겠어요. 그렇죠? 지금 중간에 벗기 좀 애매하니까 봐요. 그래서 보시는 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날씨 이상합니다. 그렇죠? 11월 중순 말에 이런 온도가 말이 돼요? 그렇죠? 20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 30도였대 어저께. 11월 말인데 도쿄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이 망하지 싶어.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날씨 이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얼렁 시험 붙어서 이 기후현상을 개선해 봅시다. 우리가 붙는 거와 관련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건. 웃어봐요. 시작.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봅시다. 오늘은 첫날이라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이 내용을 작년에 들었던 것보다 내용은 좀 설명을 더 하겠지만 뭐가 달라졌는지 좀 이해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사실 단어가 부동산이라는 것과 공법이 더해진 단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법에서 또 우리의 최대쌤한테 배웠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토지와 건물이고요. 오죽하면 무슨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무슨 하느님 바로 위에 있다고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주 하면 대부분 우리 꿈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 생은 망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토지와 건물 같은 거를 과연 내 부동산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토지를 막 거래하고 내 맘대로 토지 위에 아무 건물이나 막 짓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뭘 받죠? 통제를 받아요. 그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면 행위 제한이라고 하고 이걸 간단히 사회 통념상으로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규제를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원론적인 무슨 성문법이 어쩌고 불법이 어쩌고 이런 말은 다 필요 없고요. 요지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는 그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중개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개업을 할 거면 이 매도인의 토지와 매수인의 니즈라는 걸 판단해가지고 물건을 골라줘서 중개해주고 거래시킨 다음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규제를 받는지 알아야지만 토지를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부동산 세법은 세금 같은 거 계산해줘서 의뢰인을 꼬시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고 부동산 공법은 실제 돈 버는 법이거든요. 민법은 상식이고요. 그렇죠? 중개업무 하면서 민법 모르면 정상 아니죠. 상식이죠. 물론 어려운 거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공법은 간단히 이해하자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공법만 그럼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진 않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매번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사법관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법관계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법관계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 평등하게, 그렇죠? 누가 지배 우월적이지 않게 개인과 개인 간에 평등하게 지배 우월적이지 않게 이 부동산을 팔고 산다.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너랑 나랑 간의 관계, 그렇죠?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관계를 우리가 사법관계라고 하고 이럴 때 1차 과목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이런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라요? 너랑 나랑 사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랑 나랑 사법관계 똑같은 평등. 됐어요. 그래서 사법관계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럼 뭐 하나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을은 토지를 샀거든요. 그 을은 왜 토지를 샀을까요? 이유는? 그건 을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대지였다고 한다면 을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을은 토지를 샀으니까 지 맘대로 그냥 건물을 지면 될까요? 공적인 주체인 서울특별시이면 강남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건물 질 수 있을까요? 강남구청장의 공공주체한테 허가를 받아야 건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는 아까 사법관계와 달리 뭐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일방이 공적인 주체고 공적인 주체가 우리 일반 국민의 부동산을 규제하는 관계인 거구나. 그렇죠? 이런 관계는 뭐다? 공법관계라고 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 행위 제한을 가하는구나. 이런 관계를 뭐라 한다? 우리가 공법관계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배울 때 뭘 관심 가져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느 공적인 주체가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한 부분의 부동산을 규제하려고 통제를 가하는 건지 그 주체를 알아야 되고, 그럴 때 허가를 받는 건지 인가를 받는 건지 승인을 받는 건지 결정 시청을 하는 건지 뭔지를 봐줘야 되겠다. 그렇죠? 일단 사법관계처럼 평등하진 않다. 일방이 지배 우월적이다. 그리고 규제하는 관계다. 우린 그 규제를 배운다. 이게 뭐다? 바로 2차 과목에서 우리가 공법을 배울 때 이런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공법에 대한 문장 관계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이란 자가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가하는지 관련된 법을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우리 법을 배울 때는 법률 관계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럼 봐봐요. 재밌는 게 한 개 볼 수 있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대부분 계약이에요. 평등한 관계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적인 주체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서로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물 짓겠다고 건축에 허가 신청을 하면 강남구청장이 야, 나 너한테 불허가 하려고 한다. 승낙하냐? 이러고 허가 불허가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적법 여부를 따진 다음에 허가 불허가 따집니까? 당연히 일방적으로 허가 불허가 따지는 거라서 단독행위라고 해요. 이것도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공법행위는 대부분 다 단독행위고 사법행위는 대부분 다 계약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우리가 그 계약을 중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공법관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다?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토지를 중개하고 건물을 중개하고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법을 배우는 거죠. 특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중개업의 꽃은 투기과열지구라고 봅니다. 중개업의 꽃은 투기과열지역, 지구, 교통가상 지역, 분양가 상하 적용 지역 이런 동네에 가서 강남 상구, 용산구에 가가지고 그 중개에 보면 야 주택거리도 쉽지가 않아요. 걸리는 게 겁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공법상 제한을 분석해가지고 전매할 수 있나 없나, 어떻게 해야지만이 세금이 이득이 있는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대부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뭐 일산에서 시험 붙었다고 해서 꼭 일산에서 개업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큰 꿈을 꾸고 나중에 뭐 강남 상구 쪽이나 이쪽에 가서 중개업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쪽 가면 어떻게 되죠? 한 건만 계약해도 쌍방으로 받으면 뭐 수천만 원인데 뭐. 그렇지 않아요? 괜찮지. 그죠?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저도 중개를 의뢰인한테 의뢰해 보지만 사람들이 중개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으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가면 되게 싫어해요. 안 주려고 버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중개할 때는 의뢰인이 나한테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못 깎아요. 수수료를. 근데 아깝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무서 간다 그러면 태워다 주고 알아봐 주고 이런 성의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순조롭게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건들이. 안 주고 버티다가 의뢰인이 알아서 아무 금액 그냥 뜩 집어넣고 말아요. 그냥. 그런 거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붙고 나서 얘기합시다. 아직은 안 붙었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럼 봐요. 그러면 이와 같은 공법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공법을 다 시험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공법 중에서도 6개 법을 보게 됩니다. 40문항의 6개 법의 체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 했어요, 제가?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다. 그러면 규제를 가할 때 특별한 희생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인가 보죠? 뭐라고요? 당연히 특별한 희생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를 만든대요, 서울시장이. 그래서 내 사유지 개인 토지를 강제로 뺏어간대요. 그러면 손실보상 안 해줍니까? 해줘야죠. 그래서 공법상 규제를 가하기 위한 헌법상 근거가 있어요. 헌법 23조인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요.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가하려면
공법상 근거 법률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회가 있는 거고요. 이해가셨습니까? 됐죠? 그리고 그 법률로 만든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공익에 플러스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이 이루어진다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근데 가끔 가다가는 쌤 근데요 손실보상하고 손해배상하고 뭐가 달라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손실보상은 법대로 적법하게 처분을 했는데 그에 대해 본 손실이 있다면 적법한 처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걸 손실보상이라고 하고 법을 위반해서 잘못된 침해를 주었다면 그건 손해배상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손실보상에 대한 것과 손해배상은 적법, 위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린 법을 배우니까 당연히 손실보상이죠. 이해갑니까? 법에 적법한 거, 법대로 안 한 거 뭐하죠? 다른 거죠. 법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으니까 보상해 주는 거. 도로 만들겠다고 사업하는데 사유지를 수용했다면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거. 그게 손실보상이죠. 이해가셨습니까? 그게 바로 공법상 기본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헌법에 근거하여 6가지 법률을 만들었는데 6가지. 부동산 공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다. 그럼 그거 아세요? 규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뭐냐면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부동산 공법은 입을 좀 열어봐요. 시작.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시작. 그런데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란 단어가 보이면 뭐라고 이해하자? 규제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외워. 계획이란 뭐라고 이해하자? 규제하는구나. 그 행위 제한과 규제를 가하는 원칙을 정한 거예요. 수단인 거죠. 그게 계획이에요. 그럼 문제는 봐봐. 여기 기억나죠? 계획이 나오면 액션 스타트 시작. 계획이 나오면 규제한다. 근데 어디에 만드냐? 항상 계획이 나오면 규제를 하는 건데 어디에 만드는지를 알아야지만 안 헷갈려요. 그래야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 해석해 볼까요? 봐봐.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12문제가 나오는 전체 시험 범위에서 30%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많은 계획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반드시 뭘 떠올려야 돼? 어디에 만들지?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들까? 이걸 기억하면 무엇을 규제하고자 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토는 넓어요. 넓으니까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시작.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건 어렵다 보니 안 되겠다. 이렇게 하자.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를 계획하자. 그게 바로 도시입니다.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를 계획하자. 그게 도시라는 거예요. 어딜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안 써도 돼. 뒤에 가면 나와요. 특별자치도, 시, 군, 전국에 이와 같은 도시가 이렇게 120개가 있어요. 빨간색 돼 있는 부분이 뭐예요? 다 지금 큰 도시들이에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그렇죠? 이런 큰 도시부터 특별시, 광역시, 조그만 시까지 120여 개의 도시마다 뭐 해준다? 도시마다 도시의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도시가 다 모여서 뭐가 돼? 국토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란 법을 배우는 거지만 실제는 뭐예요? 도시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 이걸 배우는 게 이 법의 대부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이해했으면 격한 반응을 보여야죠.
그렇구나. 시작. 아, 굉장히 설정된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구나. 왜 안 해? 됐어요? 어쨌건. 이래서 우리가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봐요. 그걸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 좀 길게 얘기할까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앞으로 도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도시란 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이해하자? 우린 서울시, 대표로 서울시를 보는 거니까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이렇게 합시다. everybody,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이렇게 외워 그냥. 고양시라면 고양시란 도시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그 도시를 부동산 규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그게 도시계획이야. 그러면 그 도시계획대로 정해진 대로 도로도 만드는 거고 개발사업도 하는 거고 재건축도 하는 거고 도로도 공원도 만드는 거야. 토지 용도 정해진 대로 거기 아파트 짓는 거고 토지 용도가 아파트 못 짓게 계획되어 있으면 나무만 심는 거고. 이해갑니까? 그렇게 계획이 돼서 현재 서울시의 모습, 현재 고양시의 모습이 갖추어진 거야. 그게 보이면 뭐가 돼? 국토가 되는 거야. 알았죠? 됐습니까? 우린 뭘 배워 1년 내내?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계획. 그 도시계획으로 뭘 규제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도시계획. 그럼 봐요. 그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그러면 제일 먼저 계획하는 게 뭐냐면 건물 짓고 주택을 지으려면 토지가 깔끔하게 구획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정 업무도 편하고.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우리가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도시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하게 돼요. 뭐 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작. 도시개발 사업. 이런 식으로 토지 구획을 정리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강서 마곡지구, 송파 위례, 우리 고양시로 본다면 일산 신도시. 따지고 보면 정확히 말하면 택지개발 사업이긴 한데 비슷하니까. 뭐라고요? 무슨 뭐 분당, 판교. 요즘 또 한참 말 나오는 게 어디예요? 고양 창릉, 남양주 왕릉, 남양주 공릉인가? 왕릉인가? 남양주 뭐지? 별내 말고 이따 얘기할게. 왕곡지구.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요? 왕곡지구. 요즘에 또 말 나오는 거.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사업.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그렇죠? 대곡. 고양 대곡. 그다음에 가장 요즘 핫한 데가 서울 강남 옆에 서리풀지구. 그렇죠? 서리풀터널 바로 위에 개발 제한 구역. 거기를 해제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들. 그렇죠? 구획 정리하는 거.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따로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 법으로 따로 배우게 됩니다. 도시개발법. 시작. 뭐 도시개발법은 요즘에 보니까 별로 안 어렵더라고요. 6문제 중에서 한 4개, 5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이번 35회 때 문제도 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이 나와가지고. 뭐 꽈락 탈출이나 뭐 나중에 백선중권 문제에서 유사한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다 맞췄을 거예요. 개발법은. 똑같이 나와가지고. 뭐 기억나 그거? 동의자 산정 방법. 다 똑같잖아 그거. 난 깜짝 놀랐다. 나만 놀란 거야? 좀 인정할 건 좀 인정합시다. 사람들이 까칠하게. 뭐라고요? 됐죠? 그 얘기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택지에다가 이제 뭐 져요? 건물을 져요. 그러면 건축물 짓는 절차.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거든요. 이게 7문제가 나오는 또 3번째 법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건축법. 그리고 그러한 주택을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이 만약에 뭐였다? 주택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주택이어도 뭐 하는 거죠? 건축허가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 주택이 30호, 30세대 이상이 됐어요. 30호, 30세대 이상이 돼가지고 주택의 단지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주택단지를 이루면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이나 그 동네에 복리시설이나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나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순하게 건축법에서 허가받아 지으면 안 되겠고 따로 주택법이란 법에서 써봐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서 주택단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고 민영주택은 청약 가점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플라이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축법의 건축물하고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 7문제하고 주택법 7문제라는 걸로 건축물 짓는 법이 14문제가 나와요. 근데 요즘에 올해 35회도 문제도 보니까 건축법 2개, 주택법 3개는 누구세요? 내가 얘기했지. 누구세요? 이런 문제 나온다고. 무슨 사전 방문? 입주자 저축?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쓰레기. 개쓰레기. 그렇죠? 그런 거는 뭐다? 읽지도 말라고. 그걸 왜 읽어요? 안 배웠는데. 공법은 언제나 10문제는 버려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버려. 시간 남아도 버려. 시간 낭비야. 어차피 못 맞춰요. 그죠? 그 시간에 중개사를 더 읽어야 돼. 내 말 때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법은 30문제 정도 공부해가지고 24문제 건지려고 보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중개사는 버릴 게 별로 없어요. 중개사는 한 5개 정도? 아주 긴 문제들 있죠? 그런 거 위주로 버려야 돼, 중개사법은. 따지고 보면. 보다 보면 또 연습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나 지어진 주택이 시간이 흐르면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점점 쌩쌩해질까요? 노후불량해질까요? 노후불량해지겠죠. 그러면 그 노후불량한 건물 놔두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그래서 노후불량한 건축물은 개량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그 사업이 바로 정비사업이에요.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여러분 아시는 게 바로 뭐냐면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우리 가장 관심 있는 건 재건축이죠. 항상 얘기하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요 정비 관련된 정비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시간 나열 방식으로 좀 말씀드려 봤고요. 요즘에는 그 정비 사업 중에서도 요즘에는 그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보통 완화하는 쪽으로 또 많이 또 흘러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부분이 아니어도 재건축 안전 진단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게 좀 시기를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하지 않으면 조합 자체를 못 만들거든요. 구역 자체를 못 정한단 말이야, 지금은. 그것 때문에 3년이 지연되어지니까 이걸 좀 바꾼다는 지금 말이 있어요. 확정은 안 됐는데. 하지만 우리 일산 같은 노후계획도시에 관련된 법에서는 이미 그 내용을 실현하고 있긴 한데 그게 아니어도 정비법상 그걸 허용할지를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개정이 있어서 개정된 건 그때그때 정리해 드려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죠? 제가 보고 시행 시점 따져본 다음에 할 거니까.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개정법률은 우리 시험일 현재 시행돼야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뭐라고요? 개정법률은 언제? 우리 시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이어야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우리 25년 10월 25일 현재 그때 시행돼야 들어가는 거니까 알아서 바꾸시면 안 돼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해가셨죠? 이게 정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됩니까? 농지법. 2문제밖에 안 나와요. 농지를 누가 소유할 수 있냐?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어떻게 보존해야 하냐 정하고 있는 건데 역대 35회 중에 농지법이 올해같이 어려웠던 적은 처음이에요. 극상난이도예요. 극상난이도.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제가 농지법 기출문제 2문제를 다 동영하고 화락 탈출하고 하루 한 문제 넣어드렸어요. 내가 뭐라 했냐면 여기까지 다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간이 액비저장조 200톤 이하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게 나왔더라고. 와, 전형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해가십니까? 어려웠지만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농지법은 뭐가 되죠? 1년을 수업해도 제가 4시간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수업 시간이. 근데 100% 한 문제는 맞추게 해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찍어서 맞아도 한 개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법은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응징해야 되니까. 그렇죠? 농지법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수업 시간에 하라는 거로 스쳐 들으면 됩니다. 문제 주는 거 풀고. 그래서 부담을 최소화해라. 그럼 그거 아세요? 사람 관계에서요. 사람 관계가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잘 되기 위한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신뢰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 저도 저를 믿고 믿어야만 관계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못 믿으면 딴 걸 알아보고 돼 있고 그러면 파탄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읍시다. 그렇죠? 믿고 한 해 잘 보내서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뭐 36회 합격을 미리미리 축하를 드리고 1년 남았지만 그렇죠? 이제 쉬었다가 본진도 들어가겠습니다.